오화 예고에서는 또다시 동주의 고난이 예상되는데요. 염장선에 의해 또다시 납치당하는 동주이죠. 동주는 총상을 입고 바다에 빠졌는데요. 의식이 돌아온 후 모든 기억이 사라졌음을 알게 됩니다. 동주는 자신이 총상이 아닌 차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게다가 동주라는 이름 대신 누군가 성현이라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때부터 동주는 자신을 성현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물속에 오랫동안 있었음에도 핸드폰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건 폰 안에 하나의 번호만 있었던 것이죠. 배원배는 신중히 판단할 것을 조언하는데요. 이 폰을 켜는 즉시 동주 위치가 세상에 드러나기 때문이죠. 만일 동주를 죽이려 했던 누군가가 이 폰을 추적한다면 잡히는 건 시간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억을 찾고자 하는 동주는 전화를 걸게 되는데요. 그런데 누군가 전화를 받는 것입니다. 하필 그 사람이 여미철이었던 것이죠. 기억을 잃은 동주는 너가 자신을 죽이려 한 사람이냐며 다짜고짜 욕설을 내뱉는데요. 여미철 또한 그가 동주라는 것을 알기에 2번 다시 전화하지 말라고 소리치죠. 그런데 여미철을 당황하게 하는 것은 이것인데요. 누가 봐도 동주인데 자신이 성현이라는 것입니다. 불쾌감을 감출 수 없었던 이철은 차덕희에게 이 사실을 전하는데요. 두 사람이 서로 전화를 주고받고 있으니 폰을 없애달라는 것이죠. 더 당황스러운 건 이것인데요. 누가 봐도 동주인데 자신이 성현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듣고 몹시 긴장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공비서입니다. 공비서는 동주 출생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세상에 성현이라는 존재가 드러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여미철을 통해 결국 성현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차덕희는 동주를 처리해달라고 허일도에게 부탁하는데요. 죽일 수는 없으니 퇴직금을 많이 줘서라도 내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주 소식을 들은 일도는 그가 부활했다며 몹시 기뻐하는데요. 그는 염장선에게 비번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다며 동주가 살아있음을 알리죠. 천구호는 위치 추적을 통해 동주를 찾아 나서지만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동주가 의외의 장소에 나타나 은남을 놀라게 하는데요. 기억을 찾으려 한 동주가 예복을 구매한 쇼룸에 등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은남과 희철에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요. 그제서야 동주가 사고로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은남은 동주에게 새로운 폰을 전달해 주는데요. 동주는 결혼한 은남을 보면서 우리가 불륜이었냐며 당황해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동주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 염장선인데요. 결국 천구호는 동주에게 마취제를 투여해 납치합니다. 염장선은 이조를 해킹한 동주의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데요. 허일도로부터 기억을 잃었다는 소리를 듣지만 머리를 깨서라도 비번을 받아내라고 말하죠. 구타는 물론 심지어 물고문까지 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차강천인데요. 비번까지 공유할 정도로 동주를 아끼는 그이죠. 그런데 동주가 연락이 두절되었음에도 불편하다는 말뿐 찾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동주가 휴가를 즐기고 있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차강천 정도 사람이라면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충분히 동주를 수소문해 볼 수 있죠. 그는 허일도에게 동주가 없으니 너무 불편하다며 불평을 늘어놓는데요. 동주에게 전화해 빨리 돌아오게 하라는 말만 하죠.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해보면 허일도와 염장선이 동주를 데리고 있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그래서 허일도에게 돌려서 말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강천 또한 동주 신변에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리 동주가 휴가를 떠났다 하더라도 연락이 두절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염장선이 동주를 데리고 있다 하더라도 차강천으로서는 함부로 끼어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잘못하면 두 사람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염장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결국 동주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동주가 휴가를 낸 것도
차강천 계획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주는 8년 동안 단 한 번도 휴가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그가 휴가를 달라고 하는 것도 차강천 입장에서는 이상한 일이죠. 게다가 동주는 염장선에게 대산을 떠나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그의 행적을 보면 떠날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산을 떠날 사람이라면 굳이 지선우를 찾아갈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지선우를 대산 후계자로 만들 계획이라며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에게 연락을 하라는 말까지 했는데요. 이러한 모든 행동들은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겠다는 행보로 보입니다. 염장선에게 했던 말과는 전혀 배치되는 부분이죠. 어쩌면 동주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차강천에게 말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자신은 대산을 떠나야 한다고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염장선이 에너지 팀장을 죽였듯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말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주를 보낼 수 없었던 차강천은 자신 옆에 두는 방법은 기억상실로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휴가 기간 동안 사고가 나는 것처럼 꾸미려 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죠. 그런데 변수가 발생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상치 못하게 허일도가 나타나 동주에게 총을 쏴버린 것이죠. 어쩌면 차강천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차강천은 허일도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산 또한 그에게 물려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 그에게 금고 비번을 알려준다는 것도 이상한데요. 게다가 16살이나 된다며 사진까지 찍으라고 말하죠. 차강천의 이러한 행동에는 그를 테스트하기 위한 어떤 계략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 하나 의문이 있는데요. 사화에서 차국희가 갑작스레 서재에 등장한 것입니다. 차국희의 인물 소개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버지 뒤를 이어 대산 회장이 되려는 욕망을 감추지 않고 수시로 드러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국희가 사화에서 금고 비번을 찾고 있었는데요. 이 모습은 좀 의외였죠. 허일도는 2조를 채워 넣으라는 염장선의 협박에 의해 돈이 필요하여 비번을 찾았는데요. 그런데 차국희는 갑자기 왜 비번을 찾은 것일까요? 그는 의외의 장소에서 비번을 발견하며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동주가 돌아오지 않는 한 차강천 금고 비번은 이제 차국희만 알게 되었는데요. 즉 차강천 신변에 문제라도 생기게 되면 그 돈을 모두 차국희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차국희의 이런 행위는 그가 치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국희 남편은 대산병원 신경외과 과장입니다. 차강천은 맞사위인 일도보다 김도수를 더 친근하게 생각하는데요. 이는 대학생 때부터 대산가를 드나들면서 차강천과 친하게 지냈기 때문이죠. 두 사람을 부르는 호칭부터 다른데요. 허일도에게는 자네라고 호칭하는 반면 김도수에게는 도수야라고 이름을 부르죠. 허일도 또한 이 부분에 있어 상당히 부러워합니다. 인물 소개란을 보면 강희현이 차강천 치매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를 김도수와도 공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김도수가 부인인 차국희에게 차강천 치매에 대해 말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물론 다른 가족들에게는 비밀로 했을 확률이 높죠. 차강천의 치매가 알려지는 순간 후계자 자리를 놓고 자매들 사이에 큰 분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차국희는 차강천의 치매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비번을 미리 확보하려 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언제 더 심해질지 알 수 없는 것이 치매이죠. 현재까지도 차강천은 공비서 만류에도 불구하고 몰래 술을 마시고 있는데요. 아마도 차강천 치매는 알코올성 치매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결국 차국희는 그 비자금을 이용해 대산 후계자가 되기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물론 동주가 돌아오게 된다면 이 또한 물거품이 되지만 말이죠. 차강천은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는 꼴인데요. 설마 차국희가 그 비번을 훔쳐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사화에서 차강천은 비번을 적어놓은 종이가 사라진 사실을 알고 망연자실하며 그대로 주저앉았는데요. 이제 차강천 또한 동주가 반드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